네, 5가지 키워드 저희가 오프닝에서 나눴던 얘기들도 있고요. 이 외에 우리가 또 깊게 집중적으로 다뤄봐야 될 내용들도 뭐 원전이라든지 미중 간의 소통 채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럽 관세 이 이야기 한번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다시 관세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구나. 회심에 딱 그 얘기를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딱 보니까 속보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희가 다 준비를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요. 바꿔야죠. 다시 뭐. 또 수정하는 또 해야죠. 트럼프가 또 이렇게 또 선물을 그러니까. 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EU 집행위원장으로부터 관세 부과에 대해서 연기 요청을 받았다고 트럼프가 전달을 하면서 원래 7월 9일까지 이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간 건데요. 이에 트럼프는 연기에 또 요청에 동의를 했고 이것이 나의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특권이요? 네, 네. 와. 특권, 진짜 오랜만에 듣는 단어예요. 네, 굉장히 무서운 단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진짜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변경을 한 건데 그렇죠. 사실 시장이 지금 내성이 생겼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충격은 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네, 결국에는 뭐 장이 올라오니까 네. 어쨌든 뭐 이거에 반응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걸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시장에서 문제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너무 자주 트럼프의 말 바꾸기식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지난 뭐 금요일에 US 스틸도 매각이 된다 안 된다 여러 차례 번복을 했었는데 결국 또 매각한다라는 또 합의를 했었고 좀 겁먹었잖아요. 또 그거 다시 안 되는 걸로 바뀌었나 싶어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뉴스가 나올 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죠. 예. 하지만 또 매각되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애플도 지금 사실 어제 금요일 뉴스가 났었지만 그 전에 또 애플을 또 관대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또 몇 번에 또 뭐 의견이 바뀌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트럼프가 지금 이런 여러 시장들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더 우려가 큽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 변동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참 투자 환경이 참 어려워졌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입장이 더 난감합니다. 그렇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바꾸니까. 그렇죠. 이게 보면 빠진 기사가 4월 23일 나왔던 그 파월을 해고할 의도가 없었다는 기사였는데 예. 파월 해고할 의도가 있었잖아요. 뭐 없었다고 해버리면 장땡이죠. 근데 뭐. 그걸 보면 와 진짜 되게 많이 거짓말 하시는 분 같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의도가 있다 없다가 떠나서 자르고 싶었던 거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네, 있죠. 일단 지금 예. 이 트럼프의 또 다른 면모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한 반만 믿으려고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고 예. 네, 우려스러운 게 또 트럼프의 이런 신뢰감이 떨어지는 게 시장에 여러 가지 국채도 그것도 영향을 있겠죠. 주고 예,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게요. 네. 요즘 뭐 셀 USA, 셀 아메리카 그렇죠. 뭐 이런 예. 말들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 트럼프 자체가 지금 뭐 미국 정책이나 다름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 미국 정책이 트럼프라고 가정을 한다면 미국 정책이 계속 오락가락하는 거니까 이거 참 뭐 어쩔 수 없죠. 뭐 적응해야죠 저희가. 그렇죠. 열심히 적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협상국들한테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나 봐요. 네, 협상국 저희가 사실 영국의 첫 협상 대상이었는데 그랬죠. 협상국에서 사실 그 이후에 여러 기업들의 대상이 없었습니다. 네. 뭐 먼저 시작한 일본 그리고 첫 협상국에 했었던 영국. 인도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그 뒤로 뚜렷한 소식이 없었는데요. 예. 지금 한편에서는 지금 중국과의 파격적인 조건을 보면서 다른 국가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고 눈치 작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아서 들어오라는 얘기죠. 협상을 하라 이거죠. 네, 와서. 그렇습니다. 네. 예. 특히 뭐 일본의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미국의 주도권을 가져가기보다는 국익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보수적인 의견을 줬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US 스틸 인수가 허가가 났다는 소식 듣고 네. 분명히 미국이랑 일본이 이 무역 협정이라는 큰 틀을 놓고 US 스틸도 약간 이렇게 카드를 교환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얘기가 좀 잘 맞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의 원하는 부분은 철폐인데 네. 철폐인데 트럼프 철폐가 아니니까 아마 그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란 쪽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철폐는 안 될 걸로 보인다는 거. 그러네요. 이게 예. 보입니다. 예. 그거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거기서 카드를 또 맞춰봐야겠죠. 네.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뺄 거 빼주면서 어쨌든 10% 아래쪽으로 또 뭔가 나오기를 다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 뭐 혼란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또 연준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또 무슨 얘기를 했나요? 네, 저희 금요일 트럼프 이후 관세 압력 후 시카고 연준은 오스탄 굴스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투자 연기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연준도 금리 인하를 내년까지 미룰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내년이요? 네, 저희가 한 9월 이후 연말까지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이것이 그렇죠. 또 내년까지 미룰 수 있다라는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오늘도 한 차례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금리 또 안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금리는 거의 멀어 보이고 예. 지금 이제 속속들이 그 연준 위원들이 여기 동참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잘하면 한 번 정도 아니면 없는 걸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이게 진짜 뭐 이것저것 끼워 맞추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지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유럽 관세가 들어갈 뻔했다가 안 들어갔다. 요것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것 예. 때문에 뭐 금리가 어떻게 되고 연준이 어떻게 다른 협상국들 어떻게 될 것이고 이거 계산하다 보면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불확실성 우리가 항상 안고 가야 되는 거니까 휴장 기간에 이런 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것만으로 뭐 참 다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애플은 없애주지 않았잖아요. 네, 네. 이게 또 첫 번째 이어진 내용입니다. 예. 트럼프가 써 올린 공이죠.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아이폰에 대해서는 최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 베트남 생산은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강경하게 다시 한 번 더 압박을 했는데요. 네. 이거 뭐 6월 말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뭐 삼성도 같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6월 말부터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아이폰을 바로 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게요. 이것도 현실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또 다른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6월 말까지 아이폰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6월 말까지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하는 멘트이기 때문에 아마 결국 팀쿡이 돈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팀쿡이 가만히 있는 게 전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조금 답답해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항상 공장을 팀쿡의 행보에. 짓겠다, 맞아요. 부지를 보겠다라고 해서 막아야 되는데 안 막고 있는 것도 웃기고 하여간 좀 시간을 끌은 다음에 상황을 보시면 어떨까라고 안 그러면 주가 더 빠질 것 같거든요. 애플은. 근데 저 어디서 봤는데 네. 거밍치 씨 그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그 글을 올린 걸 봤는데 미국에서 아이폰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인도에서 만들고 25% 관세를 때려 맞는 게 오히려 네, 더 그렇죠. 낫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럴 줄 알고 트럼프는 그러면 250% 카드 갖고 있죠. 아 그래. 예, 250%. 여러분들 진짜 그런 분이에요. 트럼프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잘못했나요 애플이? 뭐 그런 식으로 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대화가 안 되는 네. 그분 네. 하여간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250% 매기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엔 이게 아니고 트럼프가 원하는 걸 해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장을 지을 만한 돈을 내면 되는 거니까 되면 되는 거고 다른 건 해결책이 없어요 지금은 애플은 적어도. 저는 근데 솔직히 유럽이야 뭐 나라 대 나라에 뭐 서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중국한테는 펜타닐이니 뭐 한국한테는 뭐 방위비니 뭐 이런 뭔가 구실이 있다고 치는데 네. 아니 애플이 뭘 그렇게 잘못했던 기업한테 이렇게 25% 부과하는 거 저는 조금 선을 넘지 않았나. 그러니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인 첫 번째는 일자 창출이니까 예. 공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재정 적자 축소인데 그거 두 가지 맞추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했지만 공장 짓고 만들면 되기 때문에 저기 애플 돈이 아직 있거든요. 그렇죠. 한다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버틸 일인가 싶기도 하고 저는 서로 좀 이렇게까지 갈 건가 둘 다 좀 그렇긴 해요. 예. 일기 때 사이가 좋았잖아요. 또 좋았죠. 적당히 또 좋았어요. 후원금도 네, 내고. 좋았어요. 네. 지금 좋고 좋았는데 트럼프가 일단은 뭔가 경고를 주는 멘트이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달리 봐야겠죠. 예, 달리 봐야 트럼프 됩니다. 일기 때 공장을 중국에서 줄여라 해가지고 플랜 B였던 팀쿡은 이제 인도나 베트남으로 공장을 짓고 있는데 또 2기 때 아예 이제 미국으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실 팀쿡도 얼마나 화가 날까. 그렇긴 그러네요. 하죠. 아니 네가 뭐 중국에서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인도 굳이 어떻게 찾아냈는데 또 네. 이제 인도에서도 하지 말라니까 또 열받기는 하죠.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의 전문가
전문가들은 지금 이런 애플의 생산 생태계를 미국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하는 게 지배적이고요. 예. 네, 지금 뭐 저희가 뭐 이게 가격이 오르는 건 둘째치고 지금 저희가 이제 생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아예 불가능하지,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네요, 정말. 네. 근데 뭐 애플이 이런 상황인 건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건 애플은 이럴 때마다 뭔가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서 우리 애플 죽지 않았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8거래일 연속 하락이라는 게 22년도 이후 가장 긴 장기간 하락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죠. 지난주에 한 주 7% 이상 하락을 했으니까 이야. 사실 지금 애플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전에 사실 지금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더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애플의 관세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지금 트럼프가 애플을 향한 두 번째 경고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연 내내 지금 애플이 압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애플의 핵심 협력사인 포스콘에서 지금 인도한테 지금 15억 달러 이상 공장 건설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것이 지금 트럼프가 애플을 경고를 한 게 지금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네. 지금 다시 지금 공장을 건설한다고 하니 여러모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도 상하고 지금 인도와 협상도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곤란한 상황으로 다시 한번 애플을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뭐 애플이 인도에 생산하는 거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찍혔다는 거죠, 트럼프한테. 인도도 걸려 있고 네. 여러모로 지금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 지금 다시 공장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니 다시 한번 뭐 트럼프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이 휴대폰을 바꾸셨나 싶기도 하고요. 삼성인가요? 그러니까 뭐 뭘로 바꾸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바꾸시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못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게 너무 웃긴 심해요. 게 예, 예. 애플이 인도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에다 갖다 주면 25% 관세가 들어가는 거고 한국에 대해서 팔면은 오히려 한국에서 아이폰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 싶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유럽처럼 그냥 뭐 하는 소리겠지? 네. 설마? 다들 투자자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에이 트럼프 그거 다 블러핑이야.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EU 쪽 연기할 때 예. 안 했단 말이죠. 애플은 그쵸. 해서 굉장히 찜찜한 거고 예. 제가 볼 때는 애플은 그냥 안 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팀 쿡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네요. 놓고 예. 돈을 들여야죠. 할 수 없고. 돈을 줘야 되고. 돈을 들여고 건설해야죠. 그 건설할 계획만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러네요. 뭐 예. 나중에 한다고 해놓고 일단 계획만 발표하더라도. 그렇죠. 아, 그걸 좀 너무 싸우고 있는 게 싶기도 하고 그렇긴 하네요. 팀쿡이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약간 예. 고집을 피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크게 당한 게 있나 서로. 꽁한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서로 간에. 뭔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에 같이 연결할 줄 알았는데 예. 애플은 뺐기 때문에 예. 미움이 극대화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네요. 미움이. 예. 이 유럽의 관세를 빼준 것도 펀더라인이 전화를 해서 예, 예. 빼줬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자 팀쿡 너도 전화하면 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안 하네. 뭐 이제 뭐 그렇죠. 예, 뭐 사실 나이가 들면 자존심도 세지고 더 하기 싫은 게 많아지는데 팀쿡 형님께서 이거 좀 큰 판단 한번 내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애플 주가가 올라가려면 뭐 AI를 막 혁신적으로 뭔가를 했다거나 이런 게 나오면 또 모르겠는데 그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애플 주가를 살리려면 결국에는 팀쿡이 달라지는 수밖에 없다라는 네, 그렇죠. 것밖에 네. 대답이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제가 애플은 네. 악재가 너무 많은 게 중국 판매도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서비스 매출도 없죠. 지금 네. 너무 코너에 몰려 있어요. 애플은 지금. 그러게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돌파가 안 나오면 이러면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정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팀쿡의 발언이 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휴일 동안 네, 휴일 좀 동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형님, 국 형님.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요것도 한국에서 굉장히 핫하죠. 원전 규제 완화, 에너지 리더로.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다라는 소리가 나오면서 금요일 국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팍 치솟았고요. 네, 그리고 또 금요일 미국장에서 뭐 오클로 이런 네, 종목들 급등했죠. 급등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네. 네, 트럼프의 관세 압박을 받다 보니 투자자들이 사실
갈 곳이 없었는데 그동안 네. 원전 하나 뚫어줬어요. 네, 원전은 뭐 하나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원전 건설 규제 관할 관련해서 지금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AI 센터와 군시설에 대해서 안정적인 전력을 수급하고 두 번째는 뒤처지는 미국 원전 산업을 회복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의존도를 낮춘다라는 것인데요. 네, 2050년 향후 25년 뒤죠. 네, 전력 생산량을 4배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다시 원전의 시대를 과감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 근데 급진적인 그런 변화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바이든 때도 뭐 한 3배 정도 높인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거를 한 100기가와트 정도 더해서 100보다 400이 돼서 4배 정도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어쨌든 뭐 트럼프 말 한마디로 또 원전주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네. 오클로가 지난주 23% 급등을 하고, 네, 뉴스케일 파워가 또 대표주죠. 19%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대 우라늄 강산 업체죠. 카메코가 또 11% 상승하고 라이트 브릿지가 42% 상승을 했습니다. 뭐예요? 라이트 브릿지 처음 들어봤는데. 핵 연료 오. 개발 기업입니다. 예, 예.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주도 섹터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게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다 같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글로벌 덩어리로. 원전 예, 관련주들을 맞아. 확실히 뭔가 하나씩은 그래도 이렇게 투자 모멘텀이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미국이 원자로는 줄이지 않았거든요. 미국만. 그렇죠. 해서 조금 더 이쪽에 그 드라이브 건 것 같이 보이고 보통 다른 국가는 지금 원자력을 좀 줄이지 않겠습니까? 네. 반대 모습 보이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방안에 대한 NRC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NRC가 약간의 그 원자력 규제위원회인데 네. 이쪽도 독립기관이거든요. 근데 이게 해줄지. 될까 싶은데 일단은 된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약간의 독립기관이면 이거를 하면 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예, 있죠. 있어갖고 네. 그거 하나만 잘 넘어가면 될 것 같다. 그 여론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여론. 미국 내 여론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소형 원자로 개발 관련해서 미국 국민들도 60% 이상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뭐. 예. 네, 네. 뭐 트럼프의 최근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뭐 네. 이거 하나만은 이제 트럼프가 또 이런 지지도를 받으면서도 확실하게 밀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61% 그러면 네. 이제 짓는 거를 찬성하는 건데 네. 그럼 우리 집 주변에 내 집 뒤에 그것까지 가고 들면 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나만 아니면 네, 내가 네, 그렇죠. 네, 네, 네. 61%가 다 그거죠. 에이 설마 우리 집 근처에 그런 짓겠어. 겁니까? 아, 우리 집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근데 이런 건가요? 진짜 위험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원자로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잘못 예, 걸리면은 이제 큰일 그래서 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찬성하지만 내 집이 아닌 경우에 네. 단서가 붙는 게 아닌가 정도 네. 보시면 되겠죠. 또 소형 원자로 그 SMR로 가면은 약간 또 안전성이 훨씬 더 담보가 그렇죠. 되긴 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됩니다. 예. 되는 건데 똑같이 그래도 위험하겠죠. 그것도 모르죠. 예, 예, 그렇기는 하죠. 근데 그만큼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원전에 다시 탈원전을 폐기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서 그 확실히 AI로 인해서 전력이 부족한 것도 맞는 것 같고, 네, 뭐. 예, 그거를 가장 빠르게 수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전이라는 걸 글로벌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날 네. 우리 태양광 풍력 이런 게 주가 급락하는 바람에 네. 좀 마음이 아픈데 아 맞아요. 그 신재생 에너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게 그렇죠. 방향성은 맞지 않습니까? 방향성은? 그렇겠죠. 예, 근데 네. 시간이 꽤 걸릴 거로 보이고 지금 당장에 좋아지는 걸 보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쪽에 편을 든 게 아닌가 싶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오히려 어떤 뭔가 좀 예전의 에너지를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예, 약간 올드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과거에 핫했던 그런 예. 종목들, 그런 업종들 예. 또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하네요. 예. 혹시 월가의 반응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네, 골드만삭스에서도 최근 리포터를 냈습니다. 네. 원자력이 전 세계 에너지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2024년 기준 9%인데 40년도에는 12%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기업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 지금 사실 그 전에 지금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추천한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좀 밑에 정리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카메코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킬 그리고 지버노바 그리고 운영 유틸리티로 기업으로서 비스트라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카메코랑 뉴스케일 파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GE 버노바 그리고 비스트라까지 같이 어쨌든 유틸리티 기업으로서 전력 그 설비를 담당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요 두 기업은 아주 논았죠. 그렇죠. 지금 이제 AI 논았죠. 쪽에 딱 적절한 표현이네요. 전력 수요가 부족한데 더 하고 있고 네. 또 트럼프가 도와주니까 정말 겹경사가 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GE 버노바 특히 요즘에 주가 너무 좋아요. GE 버노바는 맞아요. 아시겠지만 네. 전력 설비 예. 관련해서는 뭐 원전뿐만이 아니라 뭐 풍력과 이제 태양광 쪽도 최근에 단기 급락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또 그런 한편으로 뭐 뉴욕에서 풍력을 다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어떻게든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전이 지금 또 강조가 됐습니다만 다양한 쪽으로 한번 잘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지지도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반응이 안 좋으면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해서 이렇게 본 거기 때문에 역시 트럼프는 자기 표심을 기억하지 않는 꼭 기억한다는 시장도 보시면 좋겠죠. 보고 표심도 보고. 그렇죠. 네. 그걸 잘 보면서 그 안에서 하고 싶은 거랑 뭐 안 해도 되는 걸 이렇게 잘 섞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참 민감한 예민한 트럼프 대통령. 네 번째 키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요. 엔비디아네요. 중꺾마 오랜만에 듣는 네. 말인데. 중요한 건 꺾이지 오. 않는 마음이죠. 네, 그렇죠. 네, 엔비디아가 또 그렇군요. 중꺾마 얘기를 듣는 이유가 뭔가요? 네, 지금 이번에도 지금 트럼프와 또 깊이 연관이 있는 이슈인데요. 네. 지금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저가 칩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오. 지금 H22 수출 제한된 지 지금 한 달 만에 다시 중국향 칩을 생산한다고 소식을 했는데요. 네. 진짜 안 네. 꺾네요. 네. 그렇게 팔지 말라는데 어떻게든 팔려고 이렇게. 네, 지금 뭐 팀쿡이랑 전혀 다른 행보를 맞아요. 보이고 있죠. 젠슨왕은 네. 지금 6월부터 중국향 블랙엘 기반의 저가칩 대량 생산 계획을 하고 또 6월에 나온다고 하고 지금 이것이 H20 모델 대비 최대 뭐 45%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블랙웰을 저가형으로 만들면 네. H20 대비해서도 저렴한 모델이면 네. 그 완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성능은 떨어지는데 네. 화웨이보다는 좋다는 거를 강조하더라고요. 네. 화웨이보단 네. 좋아. 경쟁이 화웨이니까. 근데 가격대가 1,000만 원 이하인데 1,000만 원 이하로 저도 만들 수 있을까 싶어요, 진짜. 그러게요. 근데 일단 이분이 네. 말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만큼 지금 중국 시장에 미련이 있는 것 같고 중국 시장이 발을 뚫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아요, 젠슨왕이. 네, 지금 젠슨왕이 지금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중국의 전체 매출이 약 13% 차지를 합니다. 네. 하지만 뭐 그게 뭐 전체 매출 13%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잠재력을 보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든 정부 때부터 끊임없이 중국 규제를 받아왔는데 지금 뭐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또 트럼프가 또 다시 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저희는 또 가슴이 조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미 H20 칩에 대한 55억 달러가 부과됐기 때문에 네. 더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냥 뭐 험상궂은 얼굴로 좀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네. 아 좋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쨌든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슈가 좀 많이 터질 것 같은데 실적 발표 프리뷰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은 5월 18일 실적이 나오는데 네. 매출은 430억 달러 430억 예, 달러 정도 보시고 EPS는 0.73에서 0.88까지 그 사이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맞죠? 어쨌든 상승이 된다라는 건데 아까 중간간에. 말씀드렸듯이 또 네. 젠슨왕이 어떤 말이 나올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중국 수출 규제로 인한 55억 달러의 손실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또 아, 상세할 수 궁금하네요. 있는지 네. 네, 어떻게 상세를 할 수 있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인 지금 엔비디아 M7의 기업들이 지금 그런 엔비디아에 지금 둔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둔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자체 칩을 또 개발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미래 산업입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칩을 파는 곳에서 이제 AI 플랫폼 생태계로 전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실적보다는 젠슨왕의 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쵸. ASIC 개발 이런 것도 계속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엔비디아가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잠재적인 악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이런 뭐 AI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 앞으로 피지컬 AI의 시대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앞으로의 매출 성장세나 뭐 EPS 성장세가 과거 한 2, 3년만큼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다른 카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간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실적은 예, 잘 아까 나오겠죠. 말씀하신 이제 가이던스가 문제인데 네. 가이던스 얘기할 때 이제 뭔가 나쁜 얘기만 안 하면 되는데
다만 단점이 젠슨하고는 솔직함을 말하기 때문에 문제 있다는 건 문제 있다 하거든요. 네. 그것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솔직해서 너무 탈이군요. 너무 솔직해갖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가이던스는 약간의 좀 거짓말은 아니고 좀 포장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이분이 그게 없어요. 그게 네. 거기 하나 걸리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 젠슨 왕이 옷 입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옷 입고 네, 실적 발표할 때 이제 가죽 점퍼 입고 나오면은 그날은 자신 있는 날이고. 네. 그래서 저는 가죽 샴푸만 봤었는데. 그 최근에는 그래서 가죽 점퍼 많이 입었는데 정장을 입고 나오면 그날은 좀 긴장해야 저희 된다고. 네. 넥타이 색깔만 변하듯이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유튜버들 경장 입고 갑자기 사과하듯이 네.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어서 그거 좀 네. 주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지금까지는 자신이 있으니까 계속 가죽 점퍼 입고 나오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팔지 말라는데도 계속 그냥 중국 거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채팅창에서 그 젠슨 왕 CEO가 이렇게 좀 계속 자신 있는 행보를 보여도 되는 거냐고 대질문을 하시는데 그 중국이든 어디든 간에 칩만 들어가면 쿠다 소프트웨어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 못 바꾸거든요. 엔비디아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믿음이 거군요. 있고 예.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이. 그래서 여러분들 딱 넣으면 자기 돈 빠지면 못 나오거든요. 생태계에서. 예.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 솔직한 얘기로 중국의 큰 시장을 놓치고 싶겠습니까 이분이? 그렇죠.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일단 지금은 미련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아까 했던 저가의 칩이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새로운 카드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호퍼 칩의 저가형 칩만 계속 수출을 하다가 그걸 또 막아버리니까 이제 블랙을 칩의 저가형 칩을 이제 또 수출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뭐 어떻게든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뭐 미국 정부는 계속 막으려고 하지만 엔비디아는 계속 이런 걸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그 같아요. 나온 칩이 보니까 모든 규제를 피해가는 그런 사양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진짜 이제는 다시 또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 모든 것을 뚫는 창이랑 모든 네. 것을 막는 방패랑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럴 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계속하면 네. 뭐 바꾸는 게 더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적용시키는 것보다 네. 규제보다는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웨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에 우려가 커지면서 지금 결국 계속 중국에서 이렇게 또 칩을 팔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포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먼저 포기할지, 젠슨 왕이 먼저 포기할지. 어쨌든 둘 다 뭔가 자신감 싸움. 애플과 트럼프, 엔비디아와 트럼프는 확실히 뭔가 색깔이 좀 다르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미중 간의 소통 채널 가동입니다. 뭐 긍정적인 이슈가 좀 있었나요?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 이유만 없었으면 저희가 이게 메인 뉴스였었는데 그렇군요. 네,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유 때문에 시장에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용이 크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소통 채널을 열어두기로 합의했다라는 것인데 사실 저희가 기다린 것은 좀 구체적인 진도가 나간 합의였는데 그러게요. 네, 이제 소통 채널을 했다라는 그 정도의 의견입니다. 뭐 대충 제가 눈으로 읽어봤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네, 서로 긴밀한 마음만 확인했다. 협력을 희망한다. 네. 정도인데요. 예. 뭐 하지만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이제 최근 JP 모건의 제이먼 다이먼과 지금 상당한 협상을 이뤘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제이미 다이먼이랑 무슨 협상을 한다? 제이미 다이먼은 그냥 기업 CEO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네. 제이미 다이먼이 갖고 있는 중국의 진출의 야망을 약간 풀어준 것 같아요. 허리펑이 들어와라 했기 때문에 뭐 제이펑은 체이스, 제이미 다이먼은 워낙 경고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 중국 협상에서는 그런 말 하지 않고 굉장히 비율 잘 맞춘 걸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본인의 어떤 매출 성과를 보인 게 아닌가라고 보고 사실 있습니다. 트럼프도 제이민 다이먼의 의견을 듣고 이제 주가도 변경을 하고 의견도 변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이민 다이먼에도 그 영향력이 절대적인 큰 것 같습니다. 중국에는 월급 황제하고 면담했다. 월급 황제니까 이분이. 그렇게 또 포장하면 예, 그렇죠. 이쁘긴 하네요. 이쁜 게 아니고 최고의 황제니까 네. 금융권에서는 나름 면담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뭐 아시다시피 또 하지만 또 풀어야 될 숙제도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중국에 대한 히토류 통제권과 그리고 미국은 최근에 하웨이 반도체를 모든 곳에서 사용을 제한을 하는 것을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단기적으로 좋은 소식을 듣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에서 이제 화웨이 가지고 이렇게 뭐 미국이 뭐 약속을 어겼다 이런 그렇죠. 문제를 한번 만들더라고요. 그거에
연장선에서 이제 뭐 유럽도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럽을 갑자기 견제하는 게 이제 중국과 친해지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 시그널을 트럼프가 또 그럴 수도 던진 있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소통 채널이 가동됐다고는 합니다만 앞으로 미국이랑 중국은 계속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저희 옆에 항상 이런 트럼프 행보를 해설할 분이 필요해요. 여기 AI가. 예. 이런 거 AI 이런 하나 거다. 예, 갖다 이런 거 놔야 뭐 되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해석이 좀 안 되고 너무 빨라요. 이 템포가 맞아요. 못 따라갑니다. 저희가 지금. 지금 지금까지 뉴스가 하루 만에 다 일어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뭐 어떻게 정리도 안 되고 말이죠. 네, 예. 이거는 근데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 제일 좀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고 엔비디아는 자신 있고 주가도 괜찮잖아요. 네. 결국에는 트럼프랑 싸워야 이긴다 이거 아니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트럼프도 좀 강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그런가 같더라고요. 봐요. 서로 이렇게 박수 쳐주는 사람이 필요한가? 네, 그런 것 느낌도 같습니다. 좀 드네요. 그럼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오늘 실적이 나오는데 엔비디아 네. 어닝은 잘 나온다고 보시는 거죠? 두 분들도? 잘 나오지 않을까요? 숫자 잘 나올 자체는? 것 같은데 사실 좀 블룸버그에서는 잘 나오면 정말 잘 나올 것이고 네. 안 나오면 그만큼 떨어질 것이다. 뭐 7% 내외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아, 변동폭이 7%예요? 네, 변동폭, 네. 비가 오면 우산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그렇죠. 저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한 8, 90%잘 나온다 보기 때문에 잘 나온다 본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까지만 가이던스가 중요한 거니까요. 가이던스가 그렇죠. 중요하죠. 그때 내용을 봐야겠죠.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 5가지 오늘 또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휴장입니다만 그래도 체크해 보셔야 될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맛있는 미국 주식 찾으러 가보겠습니다.